저는 좀 일찍 프로가 됐는데요. 네. 그런데도 조금 더 빨리 프로가 될 수 있었던 건 일관성이었던 것 같아요. 프로들은 다 드라이버 치고 다 멀리만 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위치에 남기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첫 티샷이 또 4번 아이언이었어요. 이게 완전 굿샷이 나왔거든요. 제가 볼을 공략하는 팁 하나 드려볼게요. 골프 입문하신 지 한 2년 정도 되셨는데 네. 골프라는 운동이 어떤 운동인 것 같으세요? 일단은 모든 스포츠가 똑같겠지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재밌고 매번 색다른 환경에 노출이 되고 구장마다 다르니까요. 바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이게 자연과 어우러져서 하는 이 스포츠라는 부분이 참 메리트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1년 정도까지는 필드는 안 가시고 그렇죠. 네, 연습하고 좀 그렇게 많이 네. 스윙을 가다듬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작년에는 그래도 필드를 그렇죠. 한 좀 많이 달에 나갔죠. 2번 정도는 네. 2번 이상은 나가신 것 같은데 다른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학습이 돼야지 이제 제가 조금 자신감을 얻고 플레이를 하거든요. 다른 스포츠도 그런 것처럼 제 첫 라운딩이 8개월 차에 갔거든요. 네, 아직도 기억나요. 동촌. 기억하시네요. 네. 네. 첫 티샷이 또 4번 아이언이었어요. 좀 짧았었나요? 길이가? 아니요. 길었는데 네. 나름 준비를 해서 그런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제 드라이버 거리로 쳤을 때 정타를 맞췄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앞에 벙커가 있었어요. 네. 근데 벙커까지 찍어보니까 200m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라이버를 치면 이거 무조건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이게 첫 티샷인데 기념적으로 드라이버를 칠까? 네. 아니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지금 나는 여기서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공략을 해야 되니까 하다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4번 아이언으로 잡았는데 그게 완전 굿샷이 나왔거든요. 네. 생애 첫 필드의 첫 네, 정말 완전 굿샷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기억에 남죠. 그래서 이제 8개월 동안 연습을 한 보람이 있었고 충분하게 연습을 하고 필드를 나가니까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도 뭐 볼이 잘 안 맞으면 스트레스를 받지만 첫 필드 때 공 맞아 안 맞아 버리면 좋은 기억이 아니잖아요. 이 좋은 기억, 좋은 경험이 있어야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재밌게 이 스포츠를 즐겨 나갈 텐데 아마 첫 단추가 잘못 깨졌으면은 이렇게 2년 넘게 골프를 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골프를 배우시는 분들이 아주 급하게 필드를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준비를 그렇죠. 어느 정도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정말 다양한데 볼링 시점에서 보셨을 때는 그래도 준비를 하고 나가서 오히려 좋았다.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네. 더 빨리 나갈 걸 하는 생각보다는 전혀요. 아, 네. 제가 이제 2년 동안 겪으면서 이 골프라는 스포츠 그리고 또 골프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를 왜 사람들이 즐기고 왜 재밌어하고 하는 걸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엔 이런 환경이잖아요. 계속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내가 뭔가를 플레이를 하고 거기서 이제 성취감도 얻고 도전도 해보고 그런 건데 이제 이 필드는 사실 매번 지금도 다르고 매번 다르잖아요. 프로님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구장을 가도 다르고 매 샷 스윙이 다르고 근데 이제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골프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다르니까 환경은 매번 다르니까 빨리 나가라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제가 이제 추천을 좀 드리자면은 충분하게 연습을 좀 하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죠. 하고 가야 조금이라도 즐거운 경험을 얻어야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그건 저도 어느 정도는 좀 동의하는 생각이에요. 네, 왜냐면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면 사실 골프라는 스포츠가 사실 골프장에서 치는 게 사실 골프인데 그쵸, 네. 뭔가 정신만 없고 되게 쫓기는 기분에서만 라운딩을 하면 즐거운 기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라운딩하고 골프를 접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그때 딱 하고 나서 저는 그날 심지어 첫날 비 왔거든요. 네. 비가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같이 가신 분들이 뭐 그만 칠래? 또 물어보셨는데 근데 전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게 이런 환경에서도 쳐보고 막 그립도 미끄러져서 막뭐 말도 안 되는 샷도 쳐보고 하면 그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준비한 걸 충분히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은 준비한 게 좀 부족했으면 왜 안 되지? 왜 스윙이 배운 대로 안 되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어느 정도 그래도 나는 충분히 후회 없이 준비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려놓고 즐길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 보면 스윙적인 거 외적으로도 어쨌든 첫 필드를 가는데도 드라이버를 안 치고 4번 아이언을 쳤다는 거는 공략이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 그쵸. 치셨다는 건데 맞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아마추어 분들이 자, 무조건 티샷은 드라이브 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략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골프를 잘 치려면 네. 네, 잘 치려면 공략이라는 걸 진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공략이 또 나의 플레이를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면이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이 공략적인 부분들도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다른 스포츠도 하고 있지만 모든 스포츠들이 이런 폼, 뭐 좋은 폼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높은 거니까 그건 맞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폼에 집착을 하는 경향을 좀 많이 봤어요, 사실. 뭐 제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면 뭐 스쿼트라든지 데드리프트라든지 너무 가벼운 무게에서 자세만 이쁘게 자극. 물론 중요한데 정작 중요한 건 무거워졌을 때 그럼 그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폼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목적,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 목적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골프도 너무 이 어떻게 보면 스윙을 배우는 것도 그리고 클럽을 잡는 것도 드라이버를 잡는 것, 티샷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네. 좋은 스코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잖아요. 근데 너무 이 수단에 집착을 하면 목적이라는 게 좀 흐려지니 적절하게 배합을 하시면 좋겠지만 너무 이 수단에 목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주위에 이 골프 물어보면 전부 다 이 스윙적인 이야기밖에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시는 스포츠인이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네, 모든 스포츠에는 다 전략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 전략을 짜고 내가 이 전략대로 하기 위해서의 나의 그런 스킬이 있어야 되는 건데 좀 전략을 못 세우고 스킬만 늘리려고 하다 보면 그럼 뭔가 적재적소에 이런 좋은 생각들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아마추어 분들은 정말 생각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티샷이 조금 안 된다. 네. 뭐 드라이버가 좀 안 맞는다. 그러면 티샷을 뭐 아이언으로 칠 수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아니면 뭐 3번 우드로 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과감한 용기가 또 필요하고 티샷에 뭐 벙커가 앞에 있는데 뭐 세컨샷까지의 거리를 고려해서 내가 이 위치에 떨어뜨리면 세컨샷은 얼마나 남게 되고 그 거리는 내가 또 잘 칠 수 있는 거리인지 네. 이 부분도 되게 좋아해요. 프로들은 다 드라이버 치고 다 멀리만 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위치에 남기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흔히 보면 파5에서 거리 멀리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멀리 칠 수 있는 그 우드를 다 치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30m가 자신 있는 프로들도 있고 네. 더 가까울수록 아니면 나는 오히려 70m, 80m, 뭐 100m 이렇게 풀스윙을 하는 거리에서의 내가 더 유리하게 잘 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프로들은 오히려 그 무리해서 그렇게 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리를 남겨두려고 네, 그런 맞아요. 전략을 세워서 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저도 가끔 파5 특히 이제 요새 보이더라고요. 저도 1년차 그리고 2년차 때도 뭐 많이 안 보였는데 이번 겨울 동안 약간 이 스윙에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걸 짜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다음날 A라는 골프장을 간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런 징크스가 있어요. 첫 홀에 약간 트리플로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왠지를 보니까 아무래도 몸도 안 풀리고 그 상태에서 드라이버를 뭔가 있는 힘껏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스코어를 다 세니까 오비가 나요. 그럼 이제 결국엔 트리플로 가는 길인데 그래서 이제 요새는 조금 전략을 바꾼 게 첫 홀만큼은 내가 일단 왜냐면 트리플로 시작하면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해서 조금 아이언이나 이런 티샷으로 안전하게 해서 이제 거리 계산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언으로 쳐서 몇 미터가 남을 거니까 대략 아무래도 로프트가 그러니까 이 8번, 9번 피칭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는 좋잖아요. 공을 정타를 맞추기도 좋고 롱 아이언보다는. 그래서 그렇죠. 그 정도의 거리를 남길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전략을 짜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또 되네? 내가 좀 이러고 있네? 이게 참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좀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게 제가 프로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좀 스윙적인 비법 말고도 공략적인 좀 비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일찍 프로가 됐는데요. 네. 뭐 고등학교 때 이제 KPJ 정예원까지 됐는데 제가 이 프로가 될 때는 저는 그렇게 멀리 치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뭐 지금도 엄청 멀리 치는 뭐 그런 사람은 프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드라이버가 한 230m, 340m 정도밖에 안 나갔었어요. 그 정도면 그렇게 멀리 가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조금 더 빨리 프로가 될 수 있었던 건 일관성이었던 것 같아요. 멀리 치는 게 물론 유리하지만 일정하게 멀리 칠 수 없다면 일관성을 좀 더 유지하는 편이 훨씬 스코어를 내는 데서는 엄청 유리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요즘 보면 다 퍼포먼스 위주의 뭔가 영상들이나 아니면 레슨들을 당연히 오늘 퍼포먼스는 당연히 향상을 시켜야겠지만은 그렇게 올리다 보면 너무 다 모든 걸 다 맥스로만 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좀 맞아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제 제가 골프를 또 치고 있고 골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골프 트레이닝에 관련된 문의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8할은 비거리예요, 사실. 네. 비거리. 근데 저희가 운동을 하는 게 뭐 비거리도 있지만 첫 번째로 일단 건강이고 두 번째로 골프 쪽으로 가면 이제 부상 방지고 세 번째로 이제 하나의 옵션으로 이제 비거리라는 퍼포먼스가 들어가는데 요새 대부분이 다 비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프로님들은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저도 아마추어지만 일단 정타를 잘 못 맞잖아요. 우리가 비거리를 내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쵸. 이 정타인데 맞아요. 정타를 잘 내야 되는데 일단 스윙 스피드만 빠르게 하다 보니까 저도 중간에 한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더 빠르게 휘둘러야지 하다 보니까 빨라지는데 정타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샷 때는 당연히 느려지겠죠. 정타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프로님들은 뭐 충분히 욕심을 내실 수 있다고 봐요. 이런 퍼포먼스적으로. 왜냐면 정타를 맞춘다는 그 감과 자기만의 타이밍, 리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을 좀 내려놓고. 근데 저는 내려놓으라는 게 그 세게 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그쵸.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예. 두 가지 훈련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멀리도 치는 연습이 항상 멀리 치는 연습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멀리 치는 거는 맥스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맥스를 높이고 그리고 일정하게 치는 연습을 사실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맞아요. 예. 네. 진짜. 더 많이 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불안감과 그런 거 흔들리지 않고 일정하게 공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연습에서는 그 일정한 리듬을 갖는 리듬과 템포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리듬. 그러니까 뭔가 좀 빠르게 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물론 연습을 하셔야 네. 되는데 그렇게 좀 높여 놓으시면 일정한 리듬을 가져도 그 스피드가 몸에 배어서 나와요. 그쵸. 네. 네. 결국에는 그런 리듬을 일단 만들어야 되고 네, 만들어낸 상황에서 이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확도 연습도 좀 해줘야 되고 이게 좀 된다? 그러면 이제 옵션으로 좀 더 많은 거리를 내서 짧은 클럽으로 공략을 오늘 공략할 수 있는 전략, 결국엔 이게 전략 싸움이잖아요. 네. 이런 전략을 짜기 위한 옵션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요새 너무 많이 봐요. 진짜 막 빨리빨리 휘두르시다가 다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손해잖아요. 더 연습도 못하고 라운드도 못 나가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일단 일관성, 정확도 그리고 뭐 비거리 같이 연습을 하시는 걸 저도 좀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진짜 이 정확도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네. 매번 똑같은 샷을 하지만 똑같이 안 맞는 게 골프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전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고 이제 올해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라운딩을 나가지만 이런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리듬에 관해서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제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으로 전지훈련을 갔어요. 미국으로 전지훈련 가서 PGA 투어 갤러리를 한번 했어요. 처음으로. 그때 이제 타이거즈도 네. 보고 그때는 뭐 필밀캐슨, 어니엘스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시합하는 그런 영상 말고 연습장에서 뭘 할까를 제일 궁금했었어요. 연습장에서 공 치는 걸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생각을 좀 다르게 했어요. 뭐냐면 세게만 치고 멀리 치고 뭔가 퍼포먼스 좋게 하는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더 부드럽게 치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좀 생각이 든 게 이 선수들은 장타대를 나온 게 아니고 그렇죠.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연습인데 연습장에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리듬과 일정한 템포를 맞추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스윙 외적으로 되게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리듬과 템포를 맞추는 거에 정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게 결국에는 그 리듬도 연습에서 나오는 거죠. 나만의 리듬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것도 뭐 나한테는 감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 걸 뭐 좀 더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리고 매번 다를 거예요. 아마 사실 리듬이라는 게 환경이 달라지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있으면은 정말 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율적으로 좀 어느 정도 스윙에서 정해진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로 봤을 네. 때 백스윙 스타트에서 이제 탑까지 그 시간이 보통 이상적인 템포라고 하면 2.5대 1이 조금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렵네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백스윙 올려서 탑까지 가는 시간이 2.5초일 때 네. 다운스윙이 1초면 네. 그게 이제 2.5대 1인 거죠. 네네네. 네, 올라갈 때가 2.5, 내려올 때가 1. 네. 이게 조금 이상적인 타이밍인데 네. 그게 만약에 2대 1이면 좀 빠른 거죠. 백스윙이. 그렇죠. 네. 3대 1이면 좀 느린 거고. 근데 2대 1에서 3대 1까지는 괜찮은 수치예요. 근데 또 너무 느리고 또 너무 빠르고는 일정한 템포를 맞추는 연습을 더 하셔야 되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매 샷 내가 만약 2.5대 1이면 매 샷 2.5대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을수록 네. 일관성이 좋아질 텐데 네. 첫 티샷 2.5대 1, 네. 두 번째 샷 때 3대 1, 네. 뭐 두 번째, 세 번째 샷 때 뭐 2대 1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사실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마음속으로 세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둘, 하나, 둘. 보면 하나, 둘에는 하나라고 했을 때는 두 음절이잖아요. 네, 그렇죠. 둘은 하나의 음절이고 그럼 거의 2대1 정도의 리듬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하나, 둘, 셋은 약간 3대1 정도의 템포가 나오는 건데 이걸 좀 내가 혼자 마음속으로 세면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연습 좀 많이 했어요. 리듬을 좀 불안해도 내가 자 그럼 나는 하나 둘만 하면 나는 잘 맞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도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저한테 맞는 거는 하나 둘이었지만 뭐 하나 둘 셋일 수도 있고 똑딱일 수도 네. 있고 그건 내가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마다 네. 있을 거예요. 그런 리듬과 템포를 맞추는 거에 있어서는 네, 이렇게 좀 연습을 근데 만약에 속으로 세서 한다면 조금 더 일정한 리듬 템포를 맞추기가 좀 더 용이할 거예요. 그렇죠. 예, 뭔가 의도가 있는 훈련이니까. 예, 그래서 뭐 저도 올해는 이제 나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스윙을 좀 가다듬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연습할 때 또 참고해서 하겠지만 이제 필드에 나갔을 때는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더 리듬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전략을 잘 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달에 한번 필드를 같이 나가서 네. 점검을 한번 해볼 예정인데 그때까지 준비를 좀 잘 하셔서 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했던 내용들도 점검을 해볼 테니까 네. 준비를 한번 같이 잘 해보시죠. 네, 물론 뭐 제가 전략도 잘 짜고 하겠지만 물론 계획은 틀어질 거예요. 틀어지겠지만은 계획은 저도 틀어집니다. 네, 프로들도 네, 틀어지는 그쵸. 게 계획이라. 첫 홀에 버디로 시작을 하는 게 계획인데 충분히 저는 전략을 짜서 갈 거예요. 물론 준비한 대로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편하지 않을까? 첫 홀에 버디를 계획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 그런가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제가 홀을 공략하는 팁 하나 드려볼게요. 네. 만약 홀을 공략하려면 그 홀을 어느 정도 미리 알고 또 미리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쵸. 그러려면 골프 라운딩 가시기 전에 골프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코스 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코스 맵이 나와 있고 내가 만약에 화이트 티에서 치든 아니면 뭐 백티에서 치든 블루 티에서 치든 칠 전장도 나와 있고 네. 내가 이 정도 거리를 쳤을 때 어느 정도 세컨샷이 남을지도 나와 있는데 그렇죠. 제가 좀 한참 시합을 다닐 때 이 멘탈 코치님한테 코스 매니지먼트 멘탈 수업을 네. 좀 받았었는데 그때 저한테 라운딩 때 생각하는 스코어를 매홀 한번 적어보라고 하셨었어요. 매홀 내가 파를 할지 버디를 네. 칠지 보기를 칠지. 네. 근데 여기에서의 정해진 룰이 있었어요. 파4에서는 버디를 절대 적으면 안 돼요. 오. 네. 그리고 파5에서도 좀 투혼이 가능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니면 조금 더 굉장히 난이도가 적어서 버디를 칠 수 있을 때만 버디를 기입을 하고 네. 또 파4 중에서도 어려운 홀들 중에서는 보기를 기입한 홀도 있었어요. 오. 목표가 보기인 네. 홀도 있었어요. 어. 왜냐하면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이제 2분파 기준으로 제 기준을 하셨다면 만약에 뭐 보기 플레이 기준이시라고 하면 뭐 매홀 파가 보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진짜 파는 버디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블 보기는
나의 기준의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그걸 적어보시면 막상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아주 어려웠던 홀에서 파를 하게 되면 네. 되게 버디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아,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절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파4에서 그냥 파만 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아주 노력을 하지만 네. 버디가 안 됐다고 해서 뭔가 실망하고 그런 멘탈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안정감과 그런 심리 상태를 좀 유지하면서 플레이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4월 달에 라운딩 전까지 뭐 스윙도 나름대로 가다듬어 보고 연습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멘탈적인 스코어나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해서 라운딩 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한번 준범 선생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